인류의 발전은 화석 에너지와 함께 해왔습니다. 산업혁명 시기 석탄이 첫 주자로 등장한 이래 석유와 천연가스는 잇따라 인류 역사의 새 장막을 열었습니다. 인류는 불과 300년 만에 에너지의 75%를 화석 연료를 통해 얻기에 이릅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지구는 경고를 보내기 시작합니다. Less and less environmental impact means a brighter future for our region, for our area. We want to keep that lake blue, and we want to do everything we can to do that. 인류가 눈을 돌린 차세대 연료는 값싸고 깨끗한 원자력 에너지. 그러나 불행하게도 위험했습니다. 인류는 미래 세대를 위해 또다시 제3의 에너지를 찾아야 하는 운명에 처합니다. 현 세대가 갖고 있는 문제로 인해서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생긴다는 거죠. 지금의 분위기대로 간다면 인류 전체의 미래가 없게 되는 거죠. 깨끗하고 안전하며 무궁무진한 에너지를 찾기 위한 여정. 우리는 과연 꿈의 에너지를 찾을 수 있을까요? 주기율표에 가장 먼저 등장하는 원자 번호 1번 수소. 우주 질량의 75%, 우주 분량의 90%를 차지할 정도로 흔한 원소입니다. 태양과 별을 비롯한 항성들은 모두 수소 덩어리죠. 개수로 치면은 지구상에서 가장 많은 원소입니다. 무게로 치면은 한 10번째 정도. 지구상에 있는 수소는 전부 100% 탄소나 질소나 산소하고 결합된 상태로 존재합니다. 물이 대표적인 예고요. 천연가스, 메탄가스가 그 다음 예고, 그 다음에 암모니아. 이런 형태로 아주 단단하게 결합된 화합물의 형태로 존재합니다. 석탄과 석유, 천연가스 등의 화석연료 역시 주성분은 탄소와 수소. 화석연료를 사용하던 인류는 시간이 지날수록 지구온난화의 심각성을 인지했고 그 주범이 탄소란 사실을 밝혀냈죠. 동시에 수소가 상당한 장점을 가진 원소란 사실도 알게 됩니다. 지구에 흔하고 에너지 밀도가 높고 산소와 만나 에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는 원소. 환경이 오염될 우려도 없습니다. 반응이 일어나기에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 활성화 에너지를 제공을 하면 둘이 반응을 하고요. 외부로 열로 방출되고 그런 반응을 발열 반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반응을 한 후에 물이라고 하는 화합물을 만들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원래 가지고 있던 수소와 산소의 에너지 합보다 물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더 낮아요. 즉 에너지가 안정화된 거죠. 그래서 자연계에서는 수소와 산소라는 물질이 물이라는 물질로 변화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인류는 수소를 이용해 에너지를 얻는 방법을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지구상에 있는 물질에서 수소를 얻는 다양한 방법을 찾아냈죠. 석탄이나 석유를 태울 때 나오는 수소를 모으거나 천연가스에 고온의 압력을 가하거나 물을 전기분해하는 것. 석유화학 기업과 제철소에서는 부생수소라고 하는 수소를 부수적으로 얻고 있습니다. 원유를 정제하다 보면 납사라는 제품이 나오는데 그 납사에서 탄소와 탄소와 결합이 있는데 이것을 탄소와 탄소 1중결합을 2중결합으로 할 때 그 이전에 달라붙어 있던 수소를 분리를 시킴으로써 방향족이 되는 과정이고요. 분리된 수소는 나와가지고 부생수소가 되는 겁니다. 제철소에서는 윤곽류 쇳물 추출용 원료 하나인 코코스를 제조하는 과정 중 COG라는 부생가스가 발생됩니다. COG 가스는 이산화탄소, 메탄, 질소, 수소 등의 성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중 주 성분이 수소로 약 56%의 함유를 하고 있습니다. 부생수소 1kg의 생산 가격은 2,000원. 쉽고 저렴하다는 장점을 가진 반면 화석연료를 사용하기 때문에 환경이 오염되는 단점도 있습니다. 수소를 얻는 또 다른 방법은 천연가스를 개질하는 것. 도시가스가 CH4로 되어 있잖아요. 아주 고온 고압인 수증기로 이 LNG를 이렇게 이제 분사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타지 않고 그냥 C와 H로 분리가 되는 거죠. 그것을 LNG를 개질시킨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 겁니다. 문제는 이산화탄소 형태로 분리돼 나오는 탄소. 1kg의 수소를 만들 때마다 배출되는 것으로 알려진 이산화탄소는 8.6kg. 석유나 석탄을 태우는 것과는 달리 다른 대기오염 물질은 나오지 않습니다. 다만 생산 가격은 1kg에 3,000원에서 5,000원 사이로 2배 정도 비싼 편입니다. 가장 비싸지만 또 가장 친환경적인 방법. 바로 물을 전기 분해하는 수전의 기술입니다. 물 속에다가 마이너스 극, 플러스 극을 넣고 전기를 이렇게 통해주면 물이 H2O잖아요. 그게 수소와 산소로 이렇게 분리가 돼요. 가장 궁극적인 방식이지만 수전의 기술을 완전히 개발한 나라는 많지 않습니다. 현재로선 천연가스를 개질하는 두 번째 방식이 비교적 경제적이고 친환경적으로 꼽힙니다. 전 세계에서 이 기술을 선도해가고 있는 나라, 바로 미국입니다. (2010년부터) 시작된 미국의 셰일 혁명. 대규모의 셰일층이 발견된 텍사스와 노스다코다에서는 매일 800만 배럴이 넘는 셰일 오일과 셰일 가스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천연가스의 한 종류인 셰일 가스의 주 성분은 탄소와 수소가 결합된 유기화합물인 메탄. 미국은 셰일 가스에서 수소를 추출하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Currently, the most cost-effective way to generate hydrogen is through reformation of natural gas. That is the most cost-effective way to get hydrogen. The benefit is that in the United States, hydrogen can be derived from total domestic resources. We are domestically supplied natural gas, so we do not have to depend any longer. 중국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는 나라인 미국은 매년 수천 메가토에 이르는 에너지를 소비합니다. 석유가 차지하는 비중은 30%가 넘는데요. 자체 생산량으로는 감당할 수 없어 매일 7,700배럴이 넘는 석유를 수입합니다. 수입한 석유는 대부분 자동차 연료로 사용됩니다. 현재 미국이 꿈꾸는 미래는 운송수단의 탈석유화. 수소 연료전지 자동차를 보급해 에너지 자립을 하겠다는 목표입니다. 수소 연료전지 자동차는 수소와 산소가 만나 화학 반응을 일으킬 때 발생하는 전기로 엔진을 구동합니다. 자동차에 탑재된 연료전지에 수소를 공급하면 촉매와 만난 수소 분자가 수소 이온과 전자로 분해됩니다. 수소 이온은 전해질을 통해 산소가 들어오는 쪽으로 이동합니다. 전자 역시 외부 회로를 통해 이동하는데 이때 전기가 만들어집니다. 유입된 산소 분자는 촉매와 만나 산소 원자로 바뀌고 이동해온 수소 원자, 전자와 만나 물 분자가 됩니다. 수증기 형태로 생성된 물은 외부로 배출되고 만들어진 전기는 자동차의 모터를 돌려 차가 달릴 수 있게 되는 거죠. 수소 연료전지 자동차는 6kg의 수소를 담을 수 있고 완충하면 600km까지 달릴 수 있습니다. 충전 시간은 단 5분이면 충분하죠. 완충까지 9시간이 걸리고 400km 정도를 달릴 수 있는 전기차보다 효율적입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현재까지 개발된 수소 연료전지 자동차는 최대 20만 킬로미터를 주행할 경우 무려 5천만 원에 이르는 부품을 교체해야 합니다. 일반 내연기관 자동차의 평균 엔진 수명은 40에서 50만 킬로미터,
관리를 잘하면 100만 킬로미터까지 탈 수 있는 점을 고려하면 수소 연료 전지 자동차 구매자들이 상대적으로 더 가격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죠. 미국 정부는 수년 전부터 도요타와 함께 관련 연구를 진행해 왔습니다. 목표는 내연기관 자동차와 경쟁할 수 있는 수소 연료 전지 자동차를 만들어 보급하는 것. 연방 정부와 주 정부는 수소 연료 전지 자동차용 충전소를 설치하는 정책도 추진 중입니다. 특히 캘리포니아주 정부가 가장 적극적이죠. 캘리포니아주 정부는 현재 수소 충전소 건립 비용을 85%까지 지원하는 법을 제정했습니다. 현재까지 등록된 수소 연료 전지 자동차는 우리나라 전체 보급량의 8배에 이릅니다. 다른 주들도 점차 적극적으로 나서는 추세이기 때문에 미국 전역에는 2024년까지 100개의 수소 충전소가 설치되고 수소 연료 전지 자동차 보급량은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Hydrogen has an advantage over other electrified transportation in that for light vehicles, it totally replicates the current driver's experience of being able to drive 300 to 400 miles on a tank full of fuel. But equally important, you'll be able to fuel it in just 3 to 5 minutes, just like you do today with your gasoline vehicle. Hydrogen energy and fuel cell technology has a very exciting future here in the United States.